이제는 일상 속에서 AI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양식을 바꾼 것처럼 AI 또한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을 바꿔나갈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미나이 그리고 GPT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전부 다 미국산 모델입니다. 타 국가가 이런 AI를 독점하고 개발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AI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AI라는 한국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갖추자는 국가 전략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네, KAI 중에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이버의 클로바, 업스테이지의 솔라, 그리고 LG의 엑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친구는 바로 업스테이지의 솔라입니다. 어제 오늘 또 굉장히 힙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AI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KAI 컨소시엄에서 102빌리언짜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정말 크게 늘었고 또 이 Depth of Scaling이라는 이 방식에서 완전 0에서부터 학습하고 만들어 올리는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걸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네이버, LG, SK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KAI 중에서 유일하게 스타트업으로서 AI 산업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좋은 상황에 1월 1일날 우리가 링크드인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하여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건 상당히 큰 유감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민감한 글이죠.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사이오닉 AI라는 이제 우리나라 AI 기업 중 한 분인 AI 기업의 대표님이시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 AI를 또 이끌어가는 인재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이제 업스테이지가 이제 이번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국 지프 회사의 GLM 모델을 복사해서 파인 튜닝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파급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분이 제기한 이 의혹이 이제 너네 프롬 스크래치 아니지 않냐? 0에서부터 학습시켜서 만드는 거냐? 라고 이제 던집니다. 이게 프롬 스크래치가 뭐냐면 비슷한 말로 이제 start from 발음. 야, 너네 씬에서 좀 잘 나가는데 너 start from 발음이냐? 아니면 랩 오브 차이나 출신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솔라 오픈 100B는 GLM 4.5 에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고 코사인 유사도가 어쩌고 베이스라인 0.38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필요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현대의 LLM은 우리 트랜스포머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구글에서 공개한 트랜스포머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조금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이 그림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토크나이저, 트랜스포머 블록, LLM 헤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일단 레이어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고 또 가중치를 이제 조절하는 역할로 보이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제 레이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트랜스포머 블록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제 레이어가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 하나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48레이어가 있으면은 0에서 47까지의 번호를 다른 트랜스포머 블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록, 즉 레이어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서브 레이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크게 레이어 놈,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등 더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먼저 레이어 놈이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 가중치 벡터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텐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어떤 토큰을 참고할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맥락에 따른 의미를 좀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드포워드는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거치고 나서 토큰 벡터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는 레이어예요. 그래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레이어 놈 레이어입니다. 네,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 즉 이제 레이어마다 레이어 놈이 이제 보통 하나에서 이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레이어 놈에서 이제 학습되는 파라미터, 즉 가중치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0번째 트랜스포머 블록의 레이어 놈 가중치 벡터랑 우리가 10번째 트랜스포머 블록의 가중치 벡터를 이제 비교하겠어.
그래서 요게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벡터를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쓰는 게 있죠.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수식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워진다면 두 벡터의 방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오닉 대표님은 뭐 이런 근거를 가져옵니다. 레이어놈 벡터를 가져와서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겠어. 네, 같은 모델에서 0번째 트랜스포머 블록에 이제 레이어놈 안에 벡터 값이랑 10번, 20번, 30번, 40번 이 트랜스포머 블록에 있는 요 레이어놈 벡터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유사도 검증했더니 0.38의 수치가 나왔다. 그럼 1에 근사하지 않으니까 벡터끼리의 이제 차이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모델을 비교했어도 비슷하게 나와야지. 0.38의 근사치하게 나와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제 저 가설을 세우고요. 그럼 서로 다른 두 모델을 같은 층의 벡터끼리 유사수로 이제 비교를 해요. 그게 이제 서로 다른 두 모델이 솔라 그리고 GLM인데요. 이 친구들이 딱 비교를 했더니 원래라면은 이제 0.38 정도의 그 유사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0.98, 즉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 관측했더니 0.989, 즉 1에 근사한 값이 나왔네. 만약 두 모델 구조가 비슷한데 이제 독립대 탁슨 모델이라면 유사도가 0.38 근처에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중치 패턴이 유사하다는 건 결국에는 얘가 복사를 해가지고 미세 조정한 모델일 거야 라고 이제 의문을 어찌 보면은 던진 거죠. 되게 신기하게도 두 회사 대표님들이 같은 레이블 출신이에요. 네이버 출신 분들인데 이제 사이오닉 대표님이 쏘아올린 이 공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업스테이지도 응수를 합니다. 이제 이왈서 CTO님 그리고 썬킴 이제 김성훈 대표님이 바로 다음 날에 공개 검증을 한다고 이제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야 check this out 잘 봐 우리 start from bottom이야 라고 이제 검증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공개 검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썬킴이 좀 마이크를 잡기 전에 재밌는 일 하나가 있었어요. 그 썬킴이 이제 페이스북에 커뮤니티의 자정작용이라면서 되게 트윗을 해주셨는데 현웅님이시죠? 현웅님도 엔지니어십니다. ML 엔지니어인데 업스테이지 직원이 아니에요. 카카오의 ML 리서처신데 그래서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야 사이오닉 너 틀렸어. 그게 뭐냐면 깃허브에 이제 올리죠. 사이오닉 AI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솔라랑 GLM이랑 비교했더니 유사도가 높았지? 근데 이게 웬걸?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모델과도 비교했는데 똑같이 높은 유사도가 나오더라. 코사인 유사도를 모델 파생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군을 너 레이어 0으로 잡았지? 너 0번째 트랜스포머 블록 개로 잡았지? 근데 레이어 0은 입력 토큰 바로 다음인데 표준 편차가 다른 층 벡터랑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의력을 좀 피력하는 근거들을 이 깃허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근거 레포가 아마 삭제가 되었을 거예요. 리얼 MC죠. 썬킴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케이, start from bottom의 기준 내가 알려줄게. start from bottom의 기준은 이거야. 가중치를 랜덤하게 초기화해서 이제 모델의 모든 학습 파라미터를 이제 의미 없는 난수값으로 다 채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들로 학습하면서 그 가중치를 의미 있는 값으로 바꿔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어떠한 기존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와서 시작하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우리 from scratch, 즉 start from bottom의 우리가 핵심이다. 즉 너 힙합 한다는 애가 어디 딴 데 가서 랩 레슨 받고 온 거냐, 너 그러면은 start from bottom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포인트랑 웨이트 앤비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썬킴이 표현하기로는 이건 육아일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한테 뭘 먹이고 또 뭘 입히고 오늘 하루가 또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한 문서인 거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학습 중에 저장한 모델의 가중치 파일들, 그리고 적혀있기로는 1DB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아니라
웨이트 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 학습 로그 같은 거죠. 뭐 손실, 로스, 뭐 학습률, 뭐 스텝, 이포크 등등 뭐 학습이 실제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래퍼들이 수중에 갖고 다니는 라임 노트를 공개한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써가면서 나 grown up, 뭐 성장해 왔어. I'm starting from bottom. 나 이렇게 커 왔어. 약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또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해당 근거에 대한 또 반박도 합니다. 이제 해당 근거는 이제 사이오닉 AI. 이 대표님이 그 말한 이제 래퍼인 거죠. 똑같아요. 아까 말한 내용을 이제 현웅님을 좀 샤라웃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레이어를 아까 0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건 그 검증 오류가 있다. 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와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라이브 기록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업스테이지 채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솔라는 Start from Bottom이 맞다입니다. 정말 되게 한편에 디스랩을 본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멋있고 정말 그 솔라가 정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걸어온 그런 과정과 여정을 오늘 썬킴이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멋있었다. 이렇게 오늘 영상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났던 거는 저스티스도 UMC를 향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9분 동안 했는데 오늘 썬킴은 78분간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서 또 증명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저분 정말 리얼 힙합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개 검증하는 이 자리에 사이오닉 대표님은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의 이제 행보도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이센스도 이 개코를 디스하고 나서 10년 후에도 이 대표곡은 뭐 곡 프라이머리? 걔 뭐 독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커리어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센스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란듯이 에넥도트라는 명반을 들고 왔고 또 한국 힙합 원탑에 올랐죠. 마찬가지로 사이오닉 대표님 또한 또 이센스처럼 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또 명반을 가져올 건지 또 이제 사이오닉 AI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또 자기를 또 솔라를 또 증명한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또 리스펙을 보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AI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